경제전파사 단골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단군일의 최대 공모주 청약이 다가온다 요걸로 잡아봤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하반기에 기업 공개, IPO 대여로 꼽힌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그리고 올해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대박을 치면서 공모주 열풍이 불기도 했었죠. 우리 이제는 하반기 대여들을 기다리면서 같이 IPO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IPO, 기업 공개가 뭔지 정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하면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공개한다는 건데 어떤 기업이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이 상장을 위해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IPO, 기업 공개입니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의 경영이나 재무 상황 등을 모른다면 과연 그 회사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주식을 사고 싶을까요? 사고 싶지도 않고 사실 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자사의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는 것을 기업 공개, 즉 IP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하고요. 우리 재무 상황 이러이러하고요. 이렇게 다 만천하에 알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공개를 하면 이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되는 이 상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흔히들 이 IPO는 상장이다 이렇게 등호를 넣어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상장에는 IPO 말고도 직상장 이렇듯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장 안에 이 IPO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IPO를 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대출을 받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신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돈을 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을 발행해주고 자금을 얻는다. 이게 IPO를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IPO를 하게 되면 기업을 어쨌든 거래소를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거래소는 이 상장을 할 때 엄격한 심사를 봐요. 이 기업이 정말 IPO를 해도 될 만한 기업인지,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을 새로 유치해도 되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심사가 엄격하다 보니까 이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이런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신뢰하고 평판 이런 게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상장 후에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시장이 평가하는 어떤 기업 가치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일단 IPO를 통과했다는 점 자체에서도 일종의 홍보 효과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기업의 주식이 이제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이제 매매 거래의 대상이 되는 만큼 경영권을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장투하고 물타기 하다 보면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대주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걸 또 악용해서 경영권을 위협당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또 IPO는 거저하는 게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IPO를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사 과정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 많게 되거든요. 이 비용도 일단 단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지만 상장과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계속해서 꾸준히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책임감도 따르고 의무감도 생기고 일단 좀 불편하겠죠. 계속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니까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IPO를 할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새 아주 핫하죠. 아파트 청약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모주 청약 전쟁에 뛰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다수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공모, 기업이 공모를 위해서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주, 이 공모주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과정,
그 것 자체가 바로 공모주 청약인데요.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나도 이 기업의 주주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직접 손을 드는 셈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공모주를 당연히 자기 주식을 얼마에 팔지 결정을 하고 또 투자자들한테 배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업은 회사의 영업 현황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기업들, 뭐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업들과 비교 분석을 해서 나는 이 정도의 내 주식을 팔고 싶어요 라고 해서 파는 것이 희망 공모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 정도를 희망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희망 공모가액을 가지고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주식이 팔릴 거냐 이제 뭐 예측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또 이걸 반영을 해서 공모 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가격으로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파트 청약도 마찬가지지만 청약한다고 해서 다 붙으면 이게 뭐 왜 로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청약 떨어지는 분들이 저 포함해서 있듯이 공모주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우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얻는다고 하죠. 그래서 로또 청약이라고 하고요. 공모주도 마찬가지로 공모 당시보다 향후 주가가 올라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약이 요즘 그렇게 뜨거운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사실 청약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례 몇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사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작년에 SK 바이오팜 공모 열풍이 되게 불었었죠. 이 공모주를 잡으면 대박이라는 말이 진짜 절로 나올 만큼 인기가 많았는데요. 희망 공모가가 36,000원에서 49,000원이었는데 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최종 공모가가 최상단인 49,000원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겠다고 했던 경쟁률이 무려 323대 1.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SK 바이오팜의 공모주를 받으려고 몰렸었는데 뭐 인기를 그대로 보여주듯 이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을 했었어요. SK 바이오팜 따상 뭐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시초가가 이 공모가의 2배로 오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초가에서 정규장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바로 상한가를 치는 거를 말해요. 이걸 따상이라고 하는데 뭐 따상만 하더라도 이게 차익을 엄청나게 얻을 수가 있어서 와 대박 쳤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따상이 뭐의 약자인가요? 더블 상한가. 더블 상한가. 아니 더블 상한가가 아니고 더블 상한가구나. 네. 뭐 카카오 게임즈 예전에는 빅히트였지만 지금은 하이브 이런 종목들도 모두 따상의 주인공들이었는데 뭐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증권시장에 대비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도 주가가 뭐 진짜 오르기만 한다 이런 건 또 아닌데 어쩌면 따상이 데뷔발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상장을 회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을 갑자기 이렇게 한몸에 받으면서 주가가 치솟다가 뭐 주춤하기도 하고 주가가 공모가보다 한참 낮아지는 기업들도 있는데 뭐 최근에 국내 증시는 아니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했던 DD출신 같은 경우에도 상장 첫날 막 올랐다가 지금은 오히려 공모가보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청약을 할 때 이게 물론 대박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차피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은 대박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청약에 목을 매는 거는 역시나 대부분의 기대주들이 다 상장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반기 IPO 기대주도 있다면서요? 하반기 일단 IPO 기대주는 최근에 LG화학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장할 예정이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로는 뭐 빠르면 10월에도 상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여기는 결국 배터리 사업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분리해서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LG화학이 이 배터리 사업 분야를 다 넘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롯데렌탈 등 뭐 엄청 많습니다.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슈퍼위크
그리고 하반기 슈퍼 분기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이렇게 엄청 많은데, 카카오 형제들과 크래프톤의 이 청약과 상장일은 7월 말, 이달 말이죠.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7말 8초네요. 이래서 슈퍼위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크래프톤은 여러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중복 청약이 가능한 이 마지막 기업으로 역대급 증거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카카오페이는 사상 처음으로 일반 청약 물량 전체를 균등하게 똑같이 배정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크래프톤에 대해서 저희 정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가를 선정할 때 금감원으로부터 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너네 공모가가 좀 잘못 책정된 것 같다라는 지적을 받은 건데, 기업 가치가 실제보다 너무 부풀려졌다라는 지적을 받았죠. 아까 저희가 공모가를 어떻게 산정하냐 에서 살펴봤지만, 영업 상황이 비슷한 회사, 또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희망 공모가액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크래프톤이 얘네가 너네랑 비교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맞아? 약간 이런 회사들을 섞어서 공모 가격을 산정을 하다 보니 너무 부풀려졌다, 이런 지적을 받은 건데, 그래서 지금 공모가를 좀 낮췄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이 조금 뒤로 밀려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크래프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도 고평가 논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따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나와요. 우리가 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거지, 비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팔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따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또 따상을 했다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흥행에 성공하면서 상장을 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게임즈 주가도 상장 첫날 수준을 크게 웃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도 이제 처음에는 막 화려하게 데뷔를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얘네 이만큼이 아니었네, 또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보호예수라고 해가지고 기관들이 이 기업들의 공모주를 사면 어느 시점 동안은 못 팔게 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호예수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더보기에 보시면 저희가 오늘 다룬 이 IPO와 공모주에 관한 내용을 텍스트로 만든 콘텐츠가 있는데요. 이 링크 가보시면 저희가 같이 읽어볼 만한 기사들하고 글도 첨부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서 공모주 미리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러면은 각자 생각 한 번씩 얘기하고선 마무리 지을까요? 저도 이 공모주 청약에 도전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전까지는 비례 배분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증거금을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사실 제가 끌어모을 수 있는 게 연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되겠어 해서 안 했었는데 그냥 한번 해봤거든요. 똑 떨어졌죠. 돈이 돈을 부르는구나. 확실히 느꼈고, 근데 또 카카오페이는 균등 배정이라고 하니까 100만 원만 있어도 한 주 받을 수 있다고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좀 노려볼까. 그쵸. 이게 중복 청약이라고 해서 제도가 원래 이제 중복으로 여러 증권사 통해서 통장 막 여러 개 해가지고 청약하는 게 예전에 가능했었는데, 그게 이제 크래프톤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쵸. 크래프톤이 마지막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계좌를 쪼개서 공모주를 투자해가지고 막 더 많이 받는 그런 거는 없어질 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첨부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바이오구루님, 저희 이코노믹스의 그 바이오 제약 관련된 글을 써주시는 작가님인데, 이 바이오구루님의 글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치게 됐어요. IPO가 어떤 이 해당 회사나 그 회사를 눈여겨본 투자자들에게 중요하다. 근데 이 IPO 자체만 목적으로 하는 회사도 일부 있다. 이런 회사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 바이오구루님이
이 글로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아 그래 맞아 이 재테크 맨날 방법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재테크의 어떤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글이었거든요. 뭐 이걸 보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IPO 뭐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IPO를 어떤 회사가 하는지 뭐 성장 가치가 있는지 이걸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여의도에 전문 투자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제 그 투자 행태를 보게 되면 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한대요. 뭐 첫 번째 전문가한테 추천을 받고 공부를 해갖고 투자하는 사람, 두 번째 사기꾼한테 추천받는 사람, 세 번째 주변 사람한테 추천받고 투자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거기서 무릎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엔 요즘 공모주 청약 시장이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아 얘네가 크겠구나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고수익 어디 없나? 예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갈증 그 자체를 내가 이제 뭔가 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따상 뭐 요즘 따상 말고 뭐 트리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 소중하니 피 같은 월급을 모아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건데 이게 높은 공모가에 샀다가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요즘은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잠시 광고 저희 전파사가 다다음 주에 이제 하반기 한 10월쯤에 상장할 걸로 보이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주제로 저희가 무료 강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단골 손님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공모주 청약에 관한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경제전파사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제전파사 검색하셔가지고 저희를 친구 추가해주시면 저희가 나오는 여러가지 뭐랄까요 알찬 경제 지식, 경제 이슈들 행간을 읽어주는 좋은 글들을 나오자마자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저희 꼭 경제전파사 카카오톡 채널에서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